네, 안녕하세요, 정원님. 오늘 1차 공부 실제 어떻게 했는지, 그러니까 막 이렇게 너무 말도 안 되게 단기에 붙으시는 분들 말고, 어떻게 보면 조금 이제 평균적으로 우리가 공부를 어떻게 해 나가야 되는지, 이런 것들 한번 여쭤보고 싶거든요. 그래서 1차 공부 어떻게 하셨는지 이것저것 좀 여쭤보려고 하는데, 일단 먼저 좀 소개해 주실 수 있을까요? 네, 저는 2022년 1월부터 이제 전업으로 공부를 시작했고요. 그동안 회사 생활을 한 8년 정도 하다가 지금까지 공부를 계속 하고 있는 이제 36살 된 사람입니다. 그러면은 퇴사하시고부터 이제 1차 공부하신 거예요? 네, 1월 10일자로 퇴사를 했고요. 그때부터 독서실 등록해서 이제 공부를 시작했습니다. 혹시 요 1차 공부하시는데 뭐 전공하시거나 그런 거 있으셨나요? 저는 이제 경영학과 나왔고요. 경영학에서 이제 회계 쪽은 조금 배웠는데 사실 실제로 도움된 부분은 많이는 없어요. 그냥 대차대조표 정도가 뭐가 있고 안에 계정이 뭐가 있고 요 정도는 뵐 수 있었던 것 같고, 뭐 고등학교 때 경제 수능으로 봤기 때문에 경제 대충 알고 있었고 요 정도라고 보면 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러면은 1차를 그럼 1월 10일 요때쯤부터 시작을 하신 건데 결과적으로 점수는 몇 점 나오셨어요? 과목별로 하면은 민법은 85점 나왔고요. 관광법이 65점인가 나왔었고, 경제가 40점 나오고, 부동산하고 언론이 62.5, 회계가 37.5 이렇게 나왔습니다. 그럼 평균 대충 몇 점 정도죠, 이게? 한 58점, 59점 이랬던 것 같아요. 와, 그래도 네. 3개월 공부하시고 이 정도면은 훌륭하시네요. 물론 이제 뭐 경영학과셔서 뭐 회계나 경제가 조금은 생소하지 않았을 수는 있겠지만 그래도 대단하신 것 같은데요. 생소했습니다. 근데 이게 실제로 회계 처음 공부하잖아요. 네. 그러면은 대변이 왼쪽인지 오른쪽인지조차 계속 het갈려요. 맞아요. 그거는 베이스가 큰 것 같아요. 제가 생각해도. 첫 번째 1차는 잘 안 되신 걸로 들었거든요. 네, 어. 맞아요. 그때는 공부 어떻게 하셨는지랑 네. 돌이켜보면 혹시 이렇게 하면 붙었을 수도 있겠다라고 생각하시는 게 있는지 요 네. 두 가지 궁금합니다. 일단은 1월 10일부터 시작을 해서 목표는 한 달 동안 강의를 다 듣자 해서 1회독을 강의로 들었고, 그 다음에 계획했던 거는 다시 1회독을 하면서 이제 서브를 정리하고, 서브 정리하는데 한 달 정도를 쓰고 나머지는 시험 보기 전까지 문풀하고 서브 정리해 놓은 거에서 빠진 거 추가하면서 외워서 시험 보러 들어가자가 원래 목표였습니다. 오, 그래도 계획은 야무지게 짜셨네요. 예, 계획은 야무지게 짰었습니다. 자, 그러면은 한 달 동안 강의를 다 몰아 들으셨다고 했는데 모든 강의를 다 들으신 건가요? 그냥 시중에서 어떻게 보면 강의 수 제일 적은 거 골랐었고요. 그냥 뭐 어차피 내용이야 비슷하지 않겠느냐라는 약간 오판을 하는 바람에 그래서 강의를 듣는데 심화 강의 빼고요. 기본 강의는 다 들었어요. 근데 워낙 그 학원의 강의 수가 그렇게 많지는 않아서 그래도 다 들었는데, 그래도 하루에 한 10시간 정도씩은 들었던 것 같아요. 네. 그럼 듣고 나서 뭐 거의 잔상만 남아 있겠네요. 듣고 나서 이제 좌절을 했죠. 기억이 안 나니까 뭔가 잘못됐다. 섣부르게 퇴사를 한 게 아닌가라는 생각을 했던 것 같아요. 그러면은 그 다음 달에 서브 만드는 계획을 세우셨다고 했는데 네. 서브 어떻게 만들어지나요? 솔직히 말씀드리면 서브를 만들다가 결과적으로 서브가 아니라 책이 되는 바람에 간편하게 이제 서브를 한 중간쯤 만들다가 과감하게 이제 버리고 네, 원서로 보자 이럴 바에는, 네. 그래서 원서로 봤습니다. 그냥 기본서. 네, 기본서로 봤어요. 그러면은 기본서를 본다라는 거는 그냥 이게 회독을 늘리셨던 건가요? 네, 해독을 늘리는데 이제 시간이 촉박하다 보니까 그 문제 나왔던 부분들을 박스 체크해서 어떻게 보면은 그거를 손으로 옮기거나 이런 작업을 그냥 거치지 않고 그냥 기본서를 그냥 어떻게 보면 약간 뜯어버렸다고 해야 되나? 기출 문제에 있는 부분들을 계속 이렇게 박스 쳤어요. 그래서 나머지를 최대한 안 보려고 했어요, 그냥. 거기서 나온 거는 그냥 다 틀리겠다, 나오면. 틀려버리겠다, 이런 마인드로 공부를 했던 것 같아요. 그러면은 기출 문제 나오는 데만 보고 나머지는 포기. 네. 기출문제인데 딱 그 부분만은 아니고, 물론 기출문제 나온 데가 하나의 그 소목차면 이제 소 파트는 전체적으로 체크해놓고 거기만 보자 이렇게 했던 것 같아요. 민감학은 기출 문제를 보고 요거를 이제 표시하고 걔만 이제 딱 깔끔하게 정리해서 암기하고 이런 스타일로 하셨잖아요. 네. 원래 이렇게 공부를 하셨었는지 아니면 이거 어떻게 이렇게 하게 되셨는지도 좀 궁금하네요. 원래 살아오면서 항상 그렇게 공부를 해왔어요. 고등학교 때도 그런 게 이제 뭐 한 100페이지가 이제 시험범위면은 무조건 2장으로 만들려고 했거든요. 다 버리고 그냥 이제
되게 깨알같이 써가지고 이제 최대한 작게 만들려는 방법으로 항상 공부를 해야 하는데 이게 근데 2차에는 이게 되게 안 좋다. 1차에서는 좋은 것 같아요. 알겠습니다. 그러면은 이제 좀 과목별로 여쭤보고 싶은데요. 회계 같은 경우는 이 방법대로 어떻게 공부하셨는지 조금 구체적으로 여쭤볼 수 있을까요? 사실 회계는 초시 때 꽈락도 나긴 했는데 사실 원가를 버렸어요. 초시 시간이 너무 없어서 물론 이제 강의를 안 들은 건 아닌데 문제 풀거나 이런 거 하면서 약간 제 나름대로는 좀 어렵다고 느꼈나 봐요. 그래서 원가를 버리고 재무는 그 시중에 이제 기출문제 모아놓은 것들 있거든요. 네. 아마 다 푸실 건데 기출문제 모아놓은 평가사 문제뿐만 아니라 이제 뭐 노무사나 관세사 그거 사가지고 계속 풀었는데 그중에서도 CTA나 CPA 문제는 빼고 그렇게 해서 계속 풀었던 것 같아요. 그리고 경제는요? 경제도 시중에 기출문제 20기년인가 있어요. 물론 이제 사람들이 잘 사서 보는 것 같진 않은데 그 편지가 좀 안 좋긴 안 좋더라고요. 어쨌든 네. 그걸 사서 계속 해석 돌리면서 풀었습니다. 그리고 민법은요? 민법은 나름대로는 전략 과목으로 해야겠다 생각을 했기 때문에 개인적으로는 원서를 소시 때는 그 체크해놓은 거에서 조금 더 해서 많이 봤어요. 얘는 조금 부가적인 것도 나오면 맞춰야겠다라는 생각이 있어가지고 시간을 조금 투여하더라도 암기량을 좀 많이 가져가는 식으로 회독을 많이 했고요. 솔직히 말하면 문제는 많이 안 풀었어요. 오히려. 네, 알겠습니다. 감관은요? 감간도 문제를 많이 풀다기보다는 체크박스 된 것만 외웠습니다. 제가 체크해놓은 것만. 학원론은요? 학원론도 똑같았던 것 같아요. 그 기출해놓았던 거 이제 최대한 찾아가면서 해놓고 문제를 많이 안 풀고 그것도 이제 내용을 계속 외우는 암기 위주로 이렇게 출시했습니다. 그러면 사실상 이게 민감학은 네, 지금 다 똑같이 이렇게 강의 한번 휘뚜루마뚜루 쭉 듣고 네 맞아요. 그다음에 기출 문제집 구에다가 그거 역으로 표시하고 네. 걔만 이제 계속 읽고. 네 맞아요. 근데 뭐 감관이나 학원론 같은 경우는 표시된 부분을 공부할 수 있는데 사실 어떻게 보면 민법 같은 경우는 근데 조금 더 이해가 필요하지 않나요? 그래서 저는 사실 이 5과목 중에 처음에 제일 어려웠던 게 전 민법이었어요, 개인적으로. 왜냐면 법을 잘 모르고 어떤 이론인 줄 알았거든요. 그냥 어떤 뭐라고 해야 되지? 지금 와서 생각해보면은 그냥 다 판례 얘기인데 저는 그게 판례가 아니라 어떤 학설인 줄 알았어요, 전부 다. 그래가지고 이게 도대체 무슨 얘기인가 고민을 엄청 많이 하고 좀 많이 힘들었는데 그러니까 이게 계속 읽고 뭐 외우다 보니까 오히려 이제 어느 순간에는 이해를 넘어서면서 막 문제가 풀리는 순간이 온 것 같아요. 혹시 이런 건가요? 나온 내용들을 다 이렇게 하나로 엮어서 이해하려고 하는 게 아니라 그냥 이렇게 산발적인 그 판례들 개별 케이스들을 막 정리하다 보니까 어느샌가 걔네가 문제 나오면 풀곤 있더라. 네, 맞아요. 그러면은 요거 민감학을 묶어서 한 번만 더 여쭤보면요. 네. 그래도 이게 표시를 하고 암기는 또 따로 해야 되잖아요. 네, 맞아요. 그냥 기본서만 반복해서 읽으셨나요? 아니요. 근데 읽으면서 계속 손으로는 암기했죠. 그냥 잠깐 이렇게 손으로 옆에 써보고 이렇게 하면서? 네. 알겠습니다. 근데 이렇게만 해도 민법은 85점, 뭐 부원론도 그래도 60점 넘고 감관도 60점 넘었으면은 짧게 하신 것 치고는 굉장히 괜찮은 공부 방법이네요. 네, 그 나름대로 선방했다라고 생각합니다. 네, 그럼 사실상 기본 강의만 듣고 요거 하고 끝내신 거네요? 그쵸. 그거 하고 막판에 한 일주일 전에 유명한 복사집 있잖아요. 거기서 이제 5개년 기출 사가지고 배송받아가지고 이제 그거 풀어보고 들어갔어요. 얘네는 제가 봐도 정말 너무 짧게 잘하신 것 같은데 회계랑 경제는 이렇게 못하죠? 못합니다. 회계는 그렇게 하면 안 되겠더라고요. 그러면은 어떻게 보면 실패 원인이 회계와 경제인데 돌이켜 지나 보면은 뭘 어떻게 해서 이게 실패했었던 것 같아요? 일단은 경제는 그러니까 문제 푸는 게 이게 네. 말이 안 되는 건 아니거든요. 문제를 많이 풀면 되는데 회계나 경제는 어쨌든 풀이를 하는 거잖아요. 그래서 이제 풀이 과정을 암기를 하는 건 당연한데 어차피 이거를 이해를 안 하고 계속 기출을 풀면 적용을 못해요. 이게 다른 문제가 나오면 이게 적용이 잘 안 되더라고요. 얘가 왜 이렇게 됐는지를 어느 정도는 이해가 필요한데 그냥 단순 반복적으로 기계식으로 막 하려다 보니까 그게 좀 패착이었던 것 같아요. 지금 생각해보면. 그냥 잘 모르고 이 문제는 이렇게 푼다. 네, 기술적으로 이렇게 푼다. 이게 좀 한계가 있더라고요. 그러면은 돌이켜 보면 얘는 어떻게 더 공부를 했었어야 될까요? 물론 이제 두 번째 시험 보면서는 지금 강의 랜드이스로 들었거든요. 근데 저는 진짜 추천하는 게 경제 강사님이 왜 1타가 아닌지 사실 모르겠는 게 진짜 잘 가르치세요. 왜냐면 제가 이거 경제가 너무 힘들어서 초시 때도 제가 들었던 강의로는 해결이 안 되니까 인터넷이나 뭐 유명하신 분 강의를 막 찾아 들었어요. 근데 양도 워낙 많고 약간 전체적인 줄기를 알아야 되거든요. 지금 생각해보면 랜드이스에서 강두성 강사님인데
잘 가르쳐 주시거든요. 예, 그런 것처럼 약간 뼈대가 있어야 돼요. 그 뼈대를 잡았으면은 애초에 뭐 문제를 좀 덜 풀더라도 이론 문제라던가 이런 것들을 안 놓쳤을 거다. 오히려 초시 볼 때 그런 생각이 좀 들더라고요. 그렇구나. 그러면은 이렇게 해서 일단은 1차를 조금 아쉽게 떨어졌고, 근데 돌이켜서 생각해보면 3개월 공부하셨잖아요. 사실 제가 보기에 3개월 치고 민감학은 진짜 잘하셨고, 이 회경이 예를 들면 뭐 처음부터 이번에 합격한 강의를 들었거나 하면은 붙었을까요? 아니면 3개월로는 애초에 조금 무리가 있었을까요? 사실 들었으면 붙었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초시 때 들었던 강의 안 들었으면 붙었을 것 같은데, 근데 이게 제 생각에는 그거 같아요. 회경의 기본적인 가장 큰 문제가 40분에 풀어야 된다는 게 가장 큰 문제거든요. 일단 다른 건 필요 없어요. 그러니까 회경에서 가르치는 모든 과목을 만약에 암기하고 들어갔어도 40분에 절대 다 못 풀어요. 그거는 이제 어쩔 수 없어요. 근데 그런 와중에 지금 강의를 들었으면은 내가 풀 수 있는 거를 진짜 풀었을 거거든요. 근데 초시 때는 정말 풀 수 있는 문제를 못 푼 거죠. 근데 그거를 좋은 강의를 초반에 들었으면은 풀 수 있지 않았을까 생각이 듭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렇게 해서 1차 떨어졌어요. 그 다음에 그러면은 이제 다음 해 1차는 어쨌든 동차 노리셨을 거잖아요. 네, 맞아요. 다음 해 1차는 언제부터 공부를 해 나가셨어요? 회계가 제 기억에 7월인가 8월 정확히 기억 안 나는데 회계는 여기 오픈하면서 바로 했고요. 나머지 과목은 12월부터 했어요. 경제도 올라올 때부터 계속 같이 하고 회계 경제가 약했으니까. 회경은 조금 신경 써서 챙기시고 네. 나머지는 민감학은 그냥 12월부터 네. 어차피 예전에도 점수는 잘 나왔었으니까. 네. 돌이켜보면은 요거보다 좀 더 짧게 하거나 좀 더 늦게 해도 됐었다 이런 느낌은 없으세요? 회경은 좀 늦게도 됐었을 것 같아요. 왜냐면 어차피 공부가 길어지면 계속 휘발되니까 한 11월부터 했어도 되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은 좀 들긴 들었는데 그게 이제 지나와서 그런 생각이 드는 건데요. 그 당시에는 사실 그런 생각을 다시 돌아가도 근데 그렇게 못할 것 같긴 해요. 초조해가지고. 딴 얘기인데 2차랑 병행은 언제까지 했어요? 2차랑 병행을 계속했어요. 1차 시험 보기 전까지. 대신에 이제 실무는 계속 돌렸고요. 오전에는 무조건 실무 문제 푸는 걸로 빼놨고 밤까지는 1차만 하다가 이제 집에 가서 이제 자기 전에 이론이랑 법규는 그냥 외우는 거는 너무 힘드니까 읽어보고 자고 약간 이렇게 계속했어요. 그 중간에 좀 모의고사 점수가 나와서 그렇게 계속 끌고 갔나 봐요. 아니 모의고사 점수가 이렇게 잘 나오진 않았는데요. 어쨌든 2차가 더 중요하니까 버릴 수가 없겠더라고요. 그러면은 그 다음 1차는 몇 점 나오셨어요? 다음 1차는 이제 평균이 제가 한 78점인가 나왔고요. 과목별로 하면 민법은 80점 나왔고요. 감감법은 90점 나왔고 부동산학 원론이 82.5점 나왔고요. 경제가 70점, 회계가 55점 이렇게 나왔어요. 어떻게 좀 후회합니까? 아니요. 근데 올해 좀 문제가 회계 네. 빼고는 좀 쉽게 나왔어요. 제가 느끼기에는. 그래서 그런 것 같아요. 알겠습니다. 네. 자, 그러면은 이제 랜디스에서 회계를 들으셨는데 어쨌든 예전에도 뭐 한 번은 기본 강의 쭉 듣고 문제는 풀으셨잖아요. 네. 자, 요 상황에서 강의는 뭐 들으셨어요? 전부 다요. 스텝 다요? 네, 전부 다요. 이렇게 꼭 중간에 좀 듣지 않아도 되는 강의 이런 게 있지 않나요? 사실 그런 건 없는 것 같아요. 물론 이제 나중에 가면 문제 풀 때 직접적인 연관은 없지만 그래도 약간 쌓아가는 과정이라서, 그리고 저는 약간 100% 채우는 걸 좋아하기 때문에 약간 심적 만족? 심적 안정을 위해서 들었던 것 같아요. 알겠습니다. 그러면 그냥 스텝 강의 듣고 문제는 그 문제 내주는 거 풀고? 네, 주는 거 그냥 똑같이 따라갔어요. 회계사님이 강의하면서 이제 문제 풀 때 나중에 문풀할 때도 3번 풀라고 하거든요. 눈웃음이 3개 쳐질 때까지 풀어라. 그래서 진짜로 눈웃음이 3개 쳐질 때까지 풀었어요. 그냥 시키는 대로 했다? 네, 시키는 대로 그냥 따라갔습니다. 알겠습니다. 경제는요? 경제는 심화는 안 들었어요. 스텝 2 안 들었어요? 네, 스텝 2는 안 듣고, 왜냐면 60점이 목표였기 때문에, 그리고 강사님도 60점 정도까지 생각하면은 이제 심화는 안 들으셔도 된다라고 하셔가지고 이제 심화는 안 들었지만 이제 문풀을 하면서는 그래도 살짝 풀어보긴 했거든요. 이게 왜 심화 문제일까? 그러니까 뭐 이제 그런 식으로 아예 안 보진 않았지만 강의 시간은 줄였죠. 그러면은 경제는 스텝 1이랑 스텝 3 듣고 끝? 스텝 3가 아마 막판에 OX였을 거예요. 맞네요. 스텝 1이랑 스텝 3 듣고 끝. 이게 다른 거에 비하면은 강의량이 되게 적죠? 경제가 그러니까 좀 적은 편이죠. 하지만 그것만 해도 된다. 그래서 1타라고 생각해요. 진짜. 저는 올해 경제가 사실 생각보다 너무 낮게 나와가지고, 왜냐면 진짜 풀만 했거든요. 그래가지고
좀 실수한 게 있었나 봐요. 좀 아쉬웠는데 진짜 그거만 해도 돼요. 70점인데 아쉬워요? 왜냐면 제가 잘 풀었거든요. 그러면 혹시 이제 회계나 경제에서 네. 이 강사님이 주신 거 말고 뭐 좀 따로 더 풀어봤다거나 이런 거는 없으신가요? 네, 없습니다. 알겠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민감학 같은 경우는 뭐 제가 보기엔 사실 강의 안 들으셔도 될 정도셨던 것 같은데 요거는 어떻게 마무리하셨나요? 그러니까 전 1차에서 민감학은 꽤 괜찮게 봤다. 물론 60점대라서 조금 부족하긴 했지만 네. 어쨌든 뭐 민법도 그때 85점 나왔고 이런 상황에서 이제 나머지 민감학은 이제 어떻게 가져가는 게 좋을지 경험을 얘기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민감은 초반처럼 기출문제 위주로 외우는 게 저는 맞다고 봐요. 왜냐면 이게 솔직히 다 외우는 것도 힘들고 시험에 나올 부분도 아닌 부분이 너무 많아서 그렇긴 한데 그냥 기출문제 중심으로 문제 풀고 암기하면 된다가 이제 결론이고 그런 식으로 이게 또 잠깐 또 이러면 또 홍보를 해야 되는데 진짜 그 교재가 진짜 좋아요. 그래서 저도 이제 두 번째 공부하면서도 느낀 게 공부량이 엄청 줄었거든요. 그러니까 회독하는 그 원서 양이 엄청 줄었는데 양이 줄으니까 회독 속도도 빨라지고 이제 점수는 더 좋아지니까 그냥 그것도 이제 주신 자료 학원에서 주신 자료로 이제 공부하니까 훨씬 좀 편했죠. 그러면 사실 민감학 같은 경우는 스텝 1이나 뭐 기본 이론만 듣고 이렇게 하신 대로 기출문제 가져다가 네. 거꾸로 표시하고 그것만 반복해서 본다. 요렇게 방향을 잡으면은 안전하고도 효율적으로 할 수 있는 공부다. 네, 맞아요. 알겠습니다. 그럼 어떻게 보면은 강의도 시두로 맞두로 한번 듣고서는 혼자 공부하는 거네요. 사실은 그렇죠. 알겠습니다. 그럼 이렇게 해서 이제 이번에 1차를 잘 마무리를 하셨군요. 혹시 뭐 간단하게 뭐 회경 민감 학별로 내가 느끼기에 이런 게 좀 중요했다거나 아니면 크게 깨달았다. 네. 혹시 있으면은 좀 공유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과목별로요? 네, 회계. 없으면 일단 넘어가시고. 회계는 제 생각에는 그냥 한 가지를 기억하고 공부를 하면 좋은 게 어차피 다 공부해도 시간 안에 못 푼다를 기본 베이스로 잡고 시작하는 게 좋은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너무 막 문제가 어렵거나 이러면은 이제 공부하면서 힘들거든요. 잘 안 풀리고 그럼 짜증나고. 근데 어차피 그런 문제는 시험 날에 나와도 못 풀어요. 어차피 시간이 없기 때문에. 풀 수 있는 것들을 이제 푸는 정도까지만 이제 공부를 하는데 그것도 이제 대충 문제 푸는 식이 아니라 이해하고 푸는 방식으로 약간 얇고 넓게 공부하는 게 제가 생각할 때는 좋은 것 같고 그게 좀 불안하긴 한데 어차피 이제 잊어먹으면 안 되는 게 어렵게 나오면 어차피 못 푼다. 거기에 너무 매몰돼가지고 지금 문제가 뭐 어려운 게 안 풀린다고 해서 좌절하면 안 된다. 이 정도가 제일 중요한 것 같아요. 그 다음에 경제. 경제는 강두성을 믿어라. 잘 가르치고 그리고 그 교재가 진짜 좋다. 교재에 그 문제가 같이 있거든요. 합쳤죠. 이론이랑 문제풀이랑. 네, 진짜 잘 합쳐놔가지고 저는 진짜 좀 진짜 주변에 간편사 준비한 친구가 만약에 생긴다면 진짜 추천할 거예요. 알겠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민법. 민법은 문제는 안 풀고 암기만 해서 시험도 한번 봐봤고 이번에 할 때는 여기도 이제 합쳐져 있잖아요. 이론이랑 문제랑. 근데 이론이랑 문제랑 확실히 같이 보는 게 좋아요. 그것도 교재가 좋으니까 내용 보고 바로 이제 문제가 바로 이제 잘 붙여놔가지고 처음에는 이제 내용 보고 문제 풀고 막판에 한 4회독제 됐을 때부터는 문제 풀고 내용 보고 그런 식으로 이제 스위칭해서 공부하시면은 이제 충분하지 않나. 그러면 그 딱 교재에 있는 문제만 봐도 괜찮아요? 충분하죠. 완전 괜찮다고 생각합니다. 알겠습니다. 그 다음에 감관. 이거는 뭐가 좀 중요할까요? 감관은 휘발이 너무 강하고 양이 엄청 많은데 이거를 6개월 공부하든 사실 한 달을 공부하든 아웃풋은 큰 차이가 없을 수 있다. 그래서 내용을 어느 정도 이렇게 숙달을 시키되 바싹 암기는 한 달 전에 하면 오히려 점수로 봤을 때는 더 유리할 수 있지 않나 라는 생각을 합니다. 이제 얘기 듣다가 궁금해졌는데 그 감관법이 사실은 그렇게 뭐 막판에 한 달 빡 암기하면 된다 말은 쉬운데 어떻게 암기는 수월하셨어요? 이게 뭐 너무 의미가 없는 그런 것들을 외우다 보니까 맞아요. 이게 좀 힘들어하시는 분들 많거든요. 이게 이 시험의 좀 특징이 100% 정확하게 푸는 시험이 아닌 것 같아요. 제 개인적으로는. 오지선다 중에 이제 정답이 뭐 맞는 거 고르시오 하면은 맞는 거 하나 고르면 되고 틀린 거 고르시면 틀린 거 하나 고르면 되잖아요. 사실 이제 그러니까 한 달 정도 외워도 어느 정도 가능하다. 대신에 이제 그 한 달이 처음 보면서 외우는 거는 말이 안 되고 2회독, 3회독 정도 하고 나서 이제 3회독 해도 안 외워지거든요. 하고 나서 이제 막판에 이제 바짝 이제 기억하고 들어가려고 이제 외우는 방법도 나쁘지 않다. 알겠습니다. 네. 그다음에 학원론. 학원론은 이제 그냥 들으면 사실 초반에도 조금 이해가 안 되는데 2차를 만약에 병행하신다면은 이론을 먼저 듣는 거를 좀 추천드리고요. 그러면은 사실 어느 정도 많이 커버가 돼서 만약 그게 아니시라면 하셨던 경험으로만 얘기해 주시면 되니까 그렇게 이제 이론을 해서 편했다 이렇게 정리할까요? 네, 이론을 같이 하면 굉장히 편하다. 알겠습니다.
이렇게 해서 1차 처음 진입하시는 분들이 이 얘기 듣고 좀 전체적인 방향성을 충분히 잡을 수 있지 않을까 싶네요. 그러셨으면 좋겠는데 너무 대충 얘기해가지고 안 될 것 같은데. 아니요, 전체적인 방향성 잡기에는 괜찮았을 것 같아요. 오늘 그래도 공부하시느라고 바쁘신데 이렇게 시간 내주셔서 너무 감사하고요. 이제 시험 마지막까지 잘 완주하셔서 좋은 결과 있으셨으면 좋겠습니다. 아, 감사합니다.